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계약인수 수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계약인수 수확량에서 표준 수확량이 있고 평년 착과량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준 수확량 용어. 표준이야, 말 그대로 표준. 자, 봐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봐볼게요.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자, 품종별로 다릅니다. 경작 형태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수령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겠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자,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주당 수확량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 근데 얘는 내가 발표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 농진청에서 알아서 다 발표를 해버려. 이것은 그 지역의 걸 따르는 거야. 예를 들자면 자, 여기가 밀양 지역이야. 밀양 사과 유명하잖아요. 사과야. 그리고 품종이 부사 후지예요. 자, 수령별로 다 다르겠죠. 사과가 한 주당 수확량이 다 다르겠잖아요. 자, 수령이 5년이야. 예를 들자면. 그리고 재배 방식이 밀식이야. 자, 여러분 이제 봐보세요. 자, 당연히 뭐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수확량 다 달라요. 수령에 따라서 수확량 다 달라요. 그리고 재배 방식 방금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에 따라서 수확량 다 달라요. 또 얘는 사과지만 사과하고 배하고 수확량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그리고 방금 이 지역도 이쪽 경상도 쪽하고 이쪽 전남 쪽하고는 수확량이 더 달라.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미리서 수확량을 다 발표를 다 해줍니다. 얘는 내가 산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조건에 합당한 이 지역에 뭘 표준 수확량을 다 이미 발표한다고요. 그럼 얘는 무슨 재배 방식이구나. 밀식 재배 방식에 후지에 사과에 지역이 밀양에 그래가지고 자 밀식이니까 몇 년부터 수확량이 나오겠어요? 재배가 3년부터 가입하니까 3년부터 아니 우리가 나무 수령이 3년생부터 4년생이야 5년생이야 6년생이야 이렇게 발표가 돼 있다고 점점점점. 그러면 얘가 결론은 뭐예요? 한 주당 표준 수확량을 이렇게 발표를 해줍니다. 그럼 3년이 4kg야 한 주에. 그러면 이 3년, 4년, 5년은 굉장히 갭 차이가 커요. 한 주당 수확량이. 그러면 얘는 8kg야. 얘는 16kg야.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3, 4, 5는. 그리고 6년이 17kg야. 이렇게 다 발표를 해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집의 걸 또 표준 수확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지금 제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의 사과가 지금 몇 주냐면 1000주야. 그럼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은 이 형태에 갖춘 지금 현재 우리 것이 5년이잖아요. 그럼 5년에 한 주당 수확량을 16kg를 이미 발표를 해줬어요. 이 조건에 합당한. 그럼 우리 집의 것은 한 주에 16kg 곱하기 전체 나무가 1000주네요. 16,000kg이 우리 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한 주당 표준 수확량은 우리 집의 착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만들어낸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 수확량은 이 밀식 재배 표준 수확량도 있을 것이고 반밀식이 있을 것이고 일반 다 이렇게 공시를 해줘요. 그럼 반밀식은 몇 년부터 나오겠어요? 4년부터. 일반 재배는 몇 년부터 나오겠어요? 5년부터 공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일단 자료를 누구 거 쓴다고요? 그 지역 걸 가져온다고요. 내 걸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 걸로 이제 산출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평년 착과량이야. 자, 이 평년 착과량이라는 것은 자, 제가 그럼 방금 이 조건에 지금요, 이 조건을 제가 지금 보험에 올해 가입을 하는 거야, 이 조건으로. 그럼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제가 2월 1일 날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겠죠. 야, 올해 2023년도에 우리 가수원의 사과가 몇 킬로그램이 열릴 거야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다고요. 과거 우리 집에 몇 년 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집에 5년 거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몇 킬로가 약 2만 킬로 열릴 거야 라고 우리는 뭐 했다고요? 예상했다고. 자, 이 예상한 수확량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년 착과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상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과거 우리 집에
5년 자료를 가지고 예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 5년 거 예상 자료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떤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얘를 갖다가 산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자, 그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자, 그 공식이 A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그 공식이 나와요. 즉 평년 착가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 박스에. 자, 공식을 써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자, 각각의 A가 뭐다? 이걸 일단 개념 잡겠습니다. 넷박스 가보시면. 자, 우리는 매년 우리 집에 저가후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 매년 저가후 착가량이 있겠죠. 그 A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집에 매년 저가후 착가량의 평균값. 과거 5년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 A 봐보세요. 시그마 과거 5년 저가후 착가량의 합계를 자 나눕니다. 몇 년으로? 보험 가입 횟수로. 내가 5년간 보험 가입 다 했다 그러면 5예요. 근데 나는 그 5년 사이에 보험을 3년밖에 가입 안 했다 그러면 3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자 시그마 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합계. 그 다음에 자 B 개념. B는 표준수확량이에요. 방금 표준수확량. 우리 집에 방금 제가 표준수확량 곱했잖아요. 그 지역에서 발표한 표준수확량이다. 우리 집에 가입 주수를 곱하면 우리 집에 표준수확량이 나온다겠죠. 그러면 그 해에 그 우리 집의 표준수확량의 평균값이야. 그래서 B도 가보시면 과거 5년의 표준수확량 시그마 합계 나누기 과거 5년간 보험가입 횟수. 그래서 이 B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무슨 재배 방식이에요? 내가 지금 밀식 재배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재배 방식이. 그럼 얘는 밀식 재배 방식의 우리 집의 표준수확량의 평균값이다 이 말이에요. 내 거야 내 거. 내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내 거. 밀식 재배. 그 의미. 자,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보험가입 횟수. 그 다음에 C, D는 자 이거요. 이 개념. 얘는 우리 집의 것이 아니야. 얘는. 우리 집의 재배 방식이 아니다. 이 C, D는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역할은. 얘가. 이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걸로 보정을 해주냐면 재배 방식 중에서 일반 재배 방식으로 보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반 재배 방식으로. 그래서 이 CD는 다는 뭐냐면 다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성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반 재배 거.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일반 재배는 몇 년부터 표준 성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5년부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5년부터. 어쨌든 이 CD는 일반 재배 방식을 가져오는데 자, 하단에 가보겠습니다. 자, C라는 것은 당해년도, 즉 가입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에 표현하는 거야. 영어를 표준 수확량이 아니라 얘는 앞에다가 기준을 붙인 거야. 근데 D는요, 시그마잖아요. 과거 5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아니 합계 나누기 보험가입 횟수. 그럼 이때 기준은 누가 되니? 했을 때 쭉 내려와 보면 당구장 중간쯤에 자, 기준 표준 수확량이란 용어 아래 품목별 표준 수확량표에 산출된 표준 수확량이다. 이때 기준은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일반 재배 방식을 가져오는 거야.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근데 배는 자, 소식 재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배 재배 방식은 밀식, 반밀식, 소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는 기준이 뭐가 된다? 소식 재배가. 근데 단감, 떫은감은 재배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단감, 떫은감은 그러면 단감, 떫은감은 별도의 재배 방식이 없으니까 단감, 떫은감은 B하고 뭐가 같겠습니까? D가 같죠. 바로 얘는 뭐예요? 그냥 그 표준 수확량, 그 표준 수확량이야. 별도의 재배 방식이 없으니까. 단감, 떫은감. B값하고 D값하고 같아. 단감, 떫은감. 별도의 재배 방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 그러면 얘가 만약에 자요 지금 제가 여기 조건을 줬는데 자 여기 자 이렇게 있어. 자 얘가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라고요. 표준 수확량. 그러면 자 8년, 9년, 자 10년. 자 나무 수령입니다. 얘가. 그럼 16kg, 자 18kg, 19kg, 20kg, 자 21kg 있다 해봐봐. 자, 제가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과가 지금 몇 년 된 사과이냐면 10년이야. 즉 2023년도에 제가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과 나무가 10년생이야. 10년생.
그러면 자, 방금 C값은 뭐예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야. 그럼 일반 재배값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맞는 수령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이라겠죠. 그럼 여기 10년 거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방식의 수확량을 가져오라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방금 제가 21kg 줬잖아요. 그럼 결론 C값은 뭐가 된다? 21kg 이렇게. 가입연도 일반 재배 방식의 수확량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 된다고. 그 다음에 그럼 D값이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야. 그럼 제가 지금 보험 가입을 5년 다 했다 할게요. 그럼 직전 5년이라는 것은 몇 년도부터? 18년부터 2022년까지가 가고 5년이죠. 5년 거 우리가 자료를 쓰니까. 그러면 직전 5년이라는 거 여기죠. 2022년, 2021년, 20년, 19년, 그죠?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18년. 이게 직전 5년이잖아요. 과거 직전 5년. D값은 뭐라고요? D값은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다. 그럼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갖다가 다 평균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거? 어디 거? 얘들 거 다 더하는 거야. 과거 5년이니까. 16 더하기 17 더하기 18 더하기 19 더하기 20 더하기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얘가 무슨 값이라고요? D값이라고. D값. 자, 어쨌든 D분의 C라는 것은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가져온다고요. 기준을 우리는 뭘로 쓴다고 했으니까? 일반을 쓴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당구장 표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얘가 또 신설 조항이에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얘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1년부터. 자, 당구장 하나 봐볼게요. 중간에. 자, 과거 저가 후 착가량, 연도별 저가 후 착가량을 인정하되,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A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에요. A값. 자, A값. 방금 A값이란 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과거 우리 집에 저가 후 착가량의 평균값이에요. A값이라는 것은 저가 후 착가량의 평균값이야. 근데 이 A값을 산출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올해 하나 생긴 겁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몇 년도부터 적용을 해라. 2021년부터. 2021년의 신설조항이에요. 얘는. 2021년부터 새로 생긴 거, 이 제도가. 즉 상한선, 하한선이 생겼어요. 얘가. 다시 말해서 이거야. 자, 제가 올해 2023년도에 적착조사를 갔어요. 근데 지금 이때 냉해패를 너무 많이 냉해패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조사를 가서 했는데 뭐예요? 사과가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사과 찾으러 다녀야 돼. 사과 어디 있나? 그러더니 원래는 사과가 1000개가 달릴 거라고 봄에 걸었는데 가서 봐보니까 진짜 사과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과가 몇 개 겨우 찾은 것이 10개였어. 10개. 이럴 수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진짜 냉해패가 엄청 심했대. 그러면 이때는 어쨌든 간에 올해 것은 이제 냉해피해가 있어요. 기준 수확량은 1000개가 가죠. 기준 수확량은. 냉해피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봄에 가입을 할 때 우리 집의 것이 올해 적착이 10개밖에 안 되니까 과거 5년 거 자료를 다시 내년도에 A값을 뺄 때 어때요? 굉장히 확 떨어져 버리겠잖아. 이 떨어져 버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선을 적용을 해줘. 그러면 이때는 몇 개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냐면 300개로 인정을 해줘. 300개로. 그 300개가 몇 프로의 하한선이? 30%. 즉 하한선을 어떻게 적용을 해주냐면 평착의 30%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평착의 30%. 또 너무 평착이 낮아지는 걸 예방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자 이번에 제가 조사를 갔는데 사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려나온 거야. 몇 개를 달려나냐? 5,000개가 사과 내가 개수를 5,000개가 돼본 거야. 원래는 1,000개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럼 이때도 다음 연도에 또 뭐예요? 평착이 너무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너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둡니다. 그 상한선은 뭐라고 했냐면 평착에 몇 프로까지 인정해 주겠다. 300%까지. 그럼 이때는 몇 개까지 인정해 주겠다고요? 3,000개만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평착이 너무 올라가는 거, 평착이 너무 낮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상한선에 있어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상한선 가보시면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가입연도 포함 5년. 가입연도 포함 5년 기준에 했을 때 보험가입 몇 년 이상일 때 3년 이상일 때 상한선을 또 적용을 합니다. 하한선은 또 그 조항이 없어요. 상한선만 그 단서 조항이 들어있어.
그럼 가입연도 포함이기 때문에 얘는 올해 내가 한다면 몇 년도 포함이에요? 2023년도 포함이야. 그래서 가입연도 포함해서 가입연도 포함해서 5년 기준 잔도하요. 근데 여기에서 보험 가입이 몇 년 이상일 때 3년 이상 보험 가입일 때 이 상한선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가입연도 포함해서 3년 이상 보험 가입 실적이 없다. 그때는 상한선 적용하지 않아요. 자, 얘가 올해 하루 신설. 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박스 봐봅니다. 그 당구장 표시. 자, 방금 우리 D값을 적용함에 있어서 D값이라는 것은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라고 했잖아요. 자, D값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 사과 동그라미, 사과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이때 적용을 하는데 3년생에 있어서는 50%만 적용해라. 4년생에 있어서는 75%만 적용해라. 이 의미. 자, 방금 이거예요, 이거. 자, 제가 방금 2023년도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자, 얘가 2023년도라고 그랬잖아요. 2023년도. 그래서 이 21kg는 얘는 무슨 값이라고 했냐면 C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D값은 각 5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거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얘가 D값이라고 표현했어.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단서 조항이에요. 단서 조항. 단서. 자, 이때, 자, 이제 이 조항에서 이 2018년도에 우리 가수원이 처음 가입하는 거야. 신규 가입이야. 자, 우리 단서 조항. 우리 가수원은 언제 처음으로 사과 가수원 보험 가입을 하냐면 2018년도에 신규 가입이에요. 신규 가입. 그랬는데 이때 우리 가수원 있잖아요. 참, 이 수령이 아니에요. 방금. 자, 이건 좀 이제 다시 조건을 달리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자, 이렇게 공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자, 조건이 우리 가수원이 2018년도에 이제 처음 가입을 해. 근데 이때 우리 가수원이 사과 품목이고요. 자, 재배 방식이 밀식 재배예요. 근데 이때 우리 집 수령이 신규기라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가입하니까 이때 우리 집의 사과 수령이 몇 년짜리였냐면 3년짜리였어. 3년부터 우리가 보험 가입 가능하죠. 밀식이니까. 그럼 이때는 이 조건일 때는 이 D값을 각 5년을 그대로 다 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보시면 자, 우리 집이 2018년도 자, 여기가 연도가 그리고요. 지금 그럼 올해 2023년도에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 집에 사과 나무는 지금 몇 년짜리 됐어요? 이때가 18년이 3년이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과 나무 몇 년짜리예요? 8년 됐죠. 지금 우리 2023년도 우리 나무의 사과는 지금 8년이야. 8년. 8년짜리를 제가 지금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 8년짜리를. 자,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자, 해볼게요. 자, 우리 집의 C값은 얼마예요? C값은? 자, 이 기준에 의거해서 C값은? 자, 몇 개예요? 자, C값이. 지금 우리 집의 수령이 8년이라고. 8년이니까. C값이 19kg예요? 8년이니까. 그렇죠? 8년. C값이잖아요. 여기 수령이 맞는 걸 찾아오니까. 지금 나무가 5년, 6년, 7년, 8년부터 되니까. 자, C값이 19kg죠. 그래서 자, C값은 몇 킬로가 되냐면 자, 19kg. 이거 찾았어요. 왜냐면 가입연도의 일반 재배 방식의 수확량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 된다 하겠습니다. C값 찾았어요. 그럼 D값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그럼 우리 집이 지금 현재 8년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없는 거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없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가입연도야. 뭐야 이게? 아니 8년. 맞죠. 맞잖아요. 가입연도니까. 그렇죠? 여기까지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가구 5년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럼 가구 5년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쓰는 거죠. 그럼 여기가 연도가 자, 여기가 2023년이라면 여기는 21년, 20년, 얘는 19년. 아, 22년. 22년, 21년, 얘는 20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과거.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봐보시면. 그러면 과거 5년이야. 그럼 봐보면
여기는 우리가 과거 우리 집에 5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보험 가입을 자, 언제도 다 했다는 소리예요. 18년부터 보험 가입했어요. 봐보면 자, 18년도 가입했고 19년도 가입했고 20년, 21년, 22년 다 가입했다고. 그럼 자, D값을 가져오겠어요. D값을. 자, 각각 가져와 볼게요. 자, 2022년 D값이 얼마다? 18kg. 2021년도 D값이 얼마예요? 17kg. 2020년 D값이 16kg. 16kg지. 근데 자, 19년도, 18년도는 우리 집에 사과 나무가 몇 년짜리였냐면 3년짜리, 이때는 4년짜리였어. 우리 집 사과 나무가. 근데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몇 년부터 있는 거예요? 5년부터. 그러면 이때는 일반적인 방식이 없잖아. 없잖아. 왜? 일반적인 방식이 없잖아. 5년부터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가장 근접한 몇 년짜리 가져와라. 5년짜리 가져오라 있는 거예요. 이때도 5년짜리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5년짜리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되 100% 적용하지 말고 할인해서 가져오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할인해서 가져오는데 너는 몇 프로 적용해라. 75% 적용해라. 너는 몇 프로 적용해라. 50% 적용해라. 그 소리예요. 가장 근접한 5년짜리 가져오라고. 일반 재배는 5년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방금 5년짜리가 우리 몇 킬로입니까? 16kg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는 16kg 곱하기 50%. 그러면 2019년은 16kg 곱하기 50% 이렇게 해서 0.75, 0.75. 그래서 자, D값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때는 D값이 여기요. 16kg 곱하기 50% 플러스 16kg 곱하기 75% 플러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대로 다 더하죠. 16kg, 17kg, 18kg 이렇게 해서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된다고요? D값. 사과만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사과만. 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자, D분의 C에서 이 D분의 C라는 것은 어떤 걸 가져온다?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가져온다. 그런데 우리 사과가 3년 당시에는 3년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없잖아요. 왜? 일반은 5년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럼 그때는 가장 근접한 5년거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되 100% 가져오지 말고 몇 퍼센트 가져와라. 50%만 가져와라. 근데 4년 차에는 몇 퍼센트 가져와라. 75%만 가져와라. 그 개념이라. 자, 그 내용이 그 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제일 하단에 다시 읽어볼게요. 당구장 표시 D값을 적용함에 있어서 얘는 누구한테만 해당된다? 사과한테만 해당된다. 자, 이때 D값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짜리는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3년짜리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의 5년치의 50%. 그 다음에 4년은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의 5년짜리의 75% 적용해라. 그 말이라고. 일반 재배 방식의 5년짜리 표준 수확량의 75%. 일반 재배 방식의 5년짜리 표준 수확량의 50%. 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한테 오늘 인쇄물이 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3개가 나가 있어요. 자, 그걸 풀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